엄마 국어입니다. EBS 2026 학년도 출발합시다. 마침 멋진 해가 뜨고 있고 현대시 맨 처음 거가 박두진의 해. 자, 여러분의 성적 어마어마한 향상을 꿈꾸면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이번 거는 첫 번째 거라 EBS 공부법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짧은 시 요거 한 개니까 빠르게 갑시다. 자, 일단 EBS 공부법을 좀 간단하게 알려줄 테니까 자, 일단 수능식으로 공부하는 거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내신에서 EBS를 어떻게 할 건가 요거를 좀 얘기를 해줄게. 자, 일단 시는 전문이 그대로 출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시 하나에서 주제 두 문제, 표현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이제 수능식으로 공부할 때는 주제 두 문제, 표현 한 문제에 해당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된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소설은 요즘 트렌드는 이제 절반은 EBS를 주고 나머지 절반은 EBS 안 나온 부분을 주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 소설은 어차피 전문을 다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EBS를 이용할 때는 요 인물들 간의 관계, 즉 갈등 관계, 동그라미 세모 요 정도만 파악하고 기억한 상태에서 시험장에서 그때그때 찾아야 할 것들을 찾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독서는 아예 재작년 거부터 세 지문 몽땅 다 EBS를 활용을 해. 그렇다는 얘기는 독서는 내용을 충실히 정리를 한 상태에서 살짝의 암기, 내용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지문 변화 요거만 캐치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독서가 이거를 여기저기 이제 우리 엄마 국어에서도 정리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정리된 게 많아. 또는 EBS 책 뒤에 보면 해설지에 문단별로 정리를 해놨단 말이지. 그거를 보고 암기한다 이러면 안 돼. 독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를 하는 작업, 직접 밑줄을 치고 뭐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 그래야 실제 수능장에서도 이 내용이었지. 예를 들어 25학년도 24학년 됐나? 그 경마식 보도 이게 EBS에 있는 지문 그대로 출제가 됐어. 자, 문제는 그 경마식 보도 출제가 됐는데 오답률이 어때? 어마어마하지. 오답률이 60%두 문제, 70%한 문제. 분명히 EBS에서는 쉬운 지문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막상 시험장에 나왔을 때는 오답률이 상당히 높은 그거를 통해 볼 때 정확하게 내용 정리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셋 다 크게 중요하진 않아. 문제에서는 이런 포인트를 출제를 했군까지만 확인하면 되고 본문에다가 좀 더 집중을 한다. 자, 그 다음에 화작과 매체는 쉬운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잘 EBS를 활용을 안 해. 이것도 역시 수능하고 연계를 한 거를 보면은 거의 그대로 베꼈다고 볼 수 있지. 그렇다는 얘기는 적어도 수능까지, 그러니까 한 육모 전, 구모 전, 수능 전 해가지고 한 3회독 정도를 한다. 이건 뭐 굉장히 문제도 쉽고 짧으니까 3회독 하는데 큰 부담은 없을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시간을 들여가지고 스스로 좀 푸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자, 제일 골치 아픈 문법. 자, 문법은 실질적으로 종이 쪽수로 얼마 안 돼. 한 60쪽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얘는 매우 귀찮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빠르게 정리를 한다. 그러니까 얘를 열심히 푸는 거는 맨 처음에 한 번만 풀면 되고 나머지는 그 옆에다가 뭐 여러분들 문법책 이것저것 많이 있겠지만 EBS 책 자체에다가 정리하는 거를 추천해. 그래서 EBS 책에 나온 개념어들을 가지고 수능에 출제하는 거거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일단 앞쪽에 파트별로 나와 있잖아. 뭐 의문편, 뭐 단어편, 문장편 나와 있으니까 거기다가 자기 나름대로 EBS에 나와 있는 문제에 있는 개념 중심으로 정리를 하라고. 요거를 문법은 까먹잖아.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정리를 한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추천하는 거는
EBS에서 오피셜로 나온 사용 설명서 책, 여기저기 뭐 인강책이라든가 뭐 참고서 많이 나오는데 책 팔아먹으려고 너무 두꺼워. 요 사용 설명서 책이 가장 간결한 한 작품에 한 장에서 두 장 정도. 그러니까 딱 핵심적인 것만 모아놨거든. 그래서 요 책을 가장 추천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수능에 써먹을 EBS, 이거는 사실은 뭐 EBS 지문만 가지고 안 되는 거고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것저것 실무가 있으니까 그 실무를 가지고 작품들 또는 독서 지문에 나온 핵심 개념들을 훈련한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작업을 잘 안 해. 사람들이 그 원본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EBS 책을 두 권씩 산다고. 그래서 한 권은 수업 시간에 필기 이것저것 뭐 인강을 듣든 학교 수업을 듣든 학원 수업을 듣든 필기용으로 쓰고, 나머지 두 번째 거에다가는 스스로 자습하고 정리하는 용도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능 전까지 마지막에 봐야 될 책은 이거지. 그래서 여기저기서 필기한 거, 학교에서 수업한 거, 그것들을 나만의 정리 방식으로 확인하는 요 작업이 필요하다고. 물론 문제는 여기다가 풀어야지.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3들 같은 경우는 내신에서 EBS 책을 무조건 이제 출제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내신 책들도 나와 있는데 가장 괜찮은 거는 상상 삼천제라고 빨간 책이 있어. 어마어마하게 두껍긴 한데 뭐 어차피 내신용이니까 문제를 뭐 하나하나 음미를 하면서 열심히 풀 필요는 없겠지. 빠르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백발백중이라는 책이 있는데 역시 상당히 두꺼운 편인데 그래도 내신에서는 어차피 선생님들도 이거 보고 출제하는 거야. 그냥 EBS 책만 보고 출제를 하기도 하지만 뭐 내신이라는 건 어차피 다른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두 권을 가장 많이 선생님들이 참고를 해. 선생님들이 참고한다는 얘기는 이거를 살짝 변형해서 학교 내신 문제 낸다는 얘기니까 요 둘 중에 하나, 사실 좀 비싸.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사든가. 나는 뭐 돈이 많다. 나는 그리고 내신에 올해 고3 내신 몰빵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두 권 사가지고 보는 거를 추천. 자, 현대시 박두진의 해 출발합시다. 자, 청록파 시인이고, 자, 이 양반이 일제시대 말기에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일제시대 마지막을 지켰던 시인이야. 그 중에서도 박두진은 좀 특이한 시인인데, 이 양반은 사실 대부분의 시인들은 이제 벌써 일제시대가 30년 넘어가니까 조선은 이제 망했구나, 우리는 광복은 없어, 전부 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유일하게 희망을 노래한 시인이라고. 이 시도 역시 마찬가지. 해, 남들이 전부 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죽어야 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해야 솟아라. 해라는 뜨거움, 열정, 희망을 갖고 있는 소재를 통해 가지고 상승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무시무시하게 좋은 시, 이거를 맨 처음에다 갖다 놓은 거라고. 자, 해서 일단 수능용으로는 정리를 하자면, 자, 나라는 화자가 해를 쳐다보면서 현재 상황은 어둠 속에서 힘들지만 우리는 밝음이라는 아름다운 시공간으로 가고 싶다 라는 게 수능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주제. 자, 그 다음에 수능식으로 표현법은, 자, 현대시는 계속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반복, 이미지, 비유 이렇게 세 개를 가장 잘 출제를 해. 어차피 수능에 나오는 애들만 기억하면 되잖아. 이거 말고 다른 거는 거의 출제 안 해. 자, 그래서 반복은 계속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이렇게 띄어쓰기 있는 걸 뭐라 그래? 시구의 반복이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이거를 고운해야 솟아라 해가지고 한 개가 더 추가됐네. 이런 거를 이렇게 시구의 반복이 있고, 이런 거를 시구의 변용이라고 해. 그래서 반복과 변용 이렇게 찾으면 될 것이고,
자, 그다음 이미지는 뭐 제일 많은 게 소사라 해가지고 상승 이미지가 가득 차 있고, 그다음에 비유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직유법과 의인법만 나와. 그래서 얼굴을 씻었다. 해가 얼굴을 갖고 있다. 의인법. 됐지? 그다음에 눈물 같은 골짜기 해서 직유법. 자, 이 정도가 우리 수능에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시 하나에 공부하는데 뭐 한 10분 이 정도면 돼. 이걸 너무 디테일하게 수능 공부하는 사람들은 너무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 작품이 200개가 넘는데, 게다가 독서도 해야지, 영어도 해야지, 수학도 해야지, 할 일 많아. 너무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다. 수능에 나오는 것만 참고한다. 자, 이제 내신용으로 약간만 확인을 좀 해보자고. 자,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 먹고 이글이글 앳된 얼굴 해야 솟아라. 자, 이글이글 이런 애들도 역시 음성 상징어로 출제가 되는 거. 자, 달밤이 싫다. 그 다음에 눈물 같은 골짜기도 싫다. 아무도 없는 뜰 싫다. 그래서 현재 이 양반이 처해 있는 일제시대의 부정적 상황. 이지만 해야 고운해야 네가 오면 나는 청산이 좋다. 우리 문학에서 청산이라는 것은 이상향에 해당하는 거지. 블루마운틴. 그래서 이상향으로 가고 싶다. 자, 동물을 만났는데 사슴을 만나고 칙범을 만나고, 아다시피 사슴이라는 거는 약한 동물의 대명사, 호랑이는 강한 동물의 대명사. 그런데 사슴과 칙범 같이 놀겠다. 우리 민족의 화합을 이루어 가지고 광복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한 자리에 앉겠다. 특정한 공간, 고운 날을 누리겠다.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화합과 광복을 꿈꾸는 시, 요것이 박두진의 해였다. 만약에 요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연세대학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박두진의 해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겁니다. 연대 응원가야. 해야 떠라. 오케이. 자, 문제 잠깐 봅시다. 뭐 앞에 거라서 개념학습이라 이제 쉬운 문제들 나와 있는 거니까. 자,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서 아까 맨 앞에 해야 떠라 반복, 고운해야 떠라 변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열의 방식 이것저것 뭐 사슴, 칙범 나열했지. 자, 문제는 반성하는 건 없지. 우리 개념어에서 반성을 한다, 성찰을 한다,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른 건데, 뭔가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으면 성찰을 하는 거고. 그래서 수능용으로는 사실 뭐 반성한다, 성찰한다 굳이 구분을 잘 안 하는 편이고, 내신에서는 좀 구분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아까 뭐 헐 해갖고 뭐 음성상징어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활유적 표현했는데 깃을 치는, 그러니까 산이 날개짓을 한다. 그래서 여기가 활유법이거든. 그래서 요거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 뭐뭐 하면 해가지고 가정적 표현 여러 번 있었고. 통과. 자, 각 연에 쓰인 종결어미의 기능에 대한 이해. 그래서 자, 가볍게 쳐다보면은 해야 솟아라. 그래서 명령. 자, 그 다음에 나는 뭐 달밤이 싫어. 부정적 태도는 좋은데 의무는 아니지. 그 다음에 뭐 솟아라 뭐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라는, 여기서는 여기 3년의 아라는 조아라. 그래서 똑같은 라자인데 여기 라자는 명령이고 여기 라자는 영탄이었고. 자, 마지막에 뭐뭐 하리라 이거는 다짐, 의지의 뜻을 나타낸다. 자,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는
해가 지닌 밝음의 이미지와 밤이 지닌 어둠의 이미지, 이것도 이미지, 명암 이미지라는 거예요. 명암 이미지. 자, 또한 밝음이 지배하는 공간인 청산, 블루마운틴. 자, 얘는 눈물 같은 골짜기와 대비돼서 평화 공존이 구현된 장소로 사용된다. 아무도 없는 뜰. 그래서 얘 세모, 얘 동그라미와 대비된다. 오케이. 자, 박두진의 해, 광복 직후의 사회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해서 이상적 삶에 대한 소망. 자, 이제 더 이상 일제시대 없다. 이제 우리는 평화 공존의 민족 화합만 있을 뿐이다. 라는 시. 자, 여기는 이 해를 중심으로 호랑이 6마리가 뛰어다니는 모습. 바로 뒤에 있는 2024년 아이브의 해야라는 노래였고, 똑같은 제목의 2019년의 여자친구 노래도 있어. 여기도 역시 해가 뜨는 모습을 갖다 놨고 유튜브에서 한번 감상하기를 강추합니다. 자, 멋진 해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성적도 쭉쭉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